여러분들, 이 바이오 기업들 잘못 투자하시면 정말로 한강 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하한가를 비롯해서 이 지속된 조정을 봤을 때 이 바이오는 정말 투자에 있어 정보도 제한적이고 용어도 굉장히 어려우시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업들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심해야 될 이 기업들의 특징은 또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바이오 주식들이 최근의 흐름이 좀 많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수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고, 또 유한양행이 FDA 허가와 이 펩트론이 이 세계 시가총액, 이 바이오 시가총액 1인 일라이릴리와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현재 이 강한 모멘텀이 불러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바이오 주식들이 솔직히 예전에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K바이오들이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또 암 관련해서 FDA 승인과 빅파마와 기술 계약 그것도 시가총액 1위 기업과 이런 기술 계약을 하는 등 이 과거와 달리 실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이 바이오 투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좀 이런 정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 대업 안에서 이 바이오 관련 자세하게 영상들을 풀어드릴 예정이고, 이 최근에 우리가 이슈를 좀 보면 이 젠백스가 이 A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에 다음날 하한가를 갔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이 HLB도 FDA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지만 이틀 연속 하한가를 가면서 주가가 굉장히 심하게 밀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돈으로 간호사들 입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런 PCL의 움직임이나 그리고 이제 이오플로의 제3자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이 소식으로 인해서 한가를 갔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만큼 이런 아직 악덕의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정말 이런 소식들을 보면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고 또 현재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의 밸류 자체도 굉장히 좀 높게 측정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유상증자,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주주님들의 피 같은 돈을 이 악덕같이 가져가는데 이 제가 어떻게 참습니까? 이 속상한 마음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더 드릴 예정인데 좀 한번 같이 함께 보시자면 이 헬릭 스미스도 제가 좀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인 이 엔젠시스가 임상 3상을 실패하면서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런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임상 실패 이후에 임상 시도를 다시 한 번 더 시도했지만 이 신뢰도가 이미 바닥이라서 이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꺾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19년 3월 14일 고점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3,620원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약 97.8%나 거의 이 정도면 이제 100%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악성 매물도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제가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라젠도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신라젠 같은 경우 이 항암제로 이 팩사백이라는 이 백신이 임상 3상이 중단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이 상장 폐지 위기를 겪게 되고 결국에 이 거래 정지가 됐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주님들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약 97.4%나 현재 주가가 감소를 했고 아직도 이제 이 피 같은 주주님들의 돈이 좀 묻혀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도 굉장히 좀 속상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안트로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트로젠도 과거에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당뇨병성 종북궤양 치료제를 개발하던 중에 임상 3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고 제조 공정을 변경을 했지만 결국에 기술이 실패가 되면서 이런 지속적인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신뢰 자체가 꺾여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2018년 4월 16일 기준으로 약 93.6%나 감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HLB도 제가 좀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좀 다른 이런 분들과 다르게 이 HLB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CR을 발행했을 이제 CR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이 팩트를 이야기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지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HLB가 항서제약과 함께 개발한 이 간암 치료제인 이 리보셀라닙과 그리고 칼렐리 주막이 미국 FDA 실패가 되면서 두 번이나 하한가를 간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 주주님들 여기서 이제 익절하신 분들은 되게 굉장히 승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이 회장님께서 이제 우리가 될 거고 우리가 무조건 될 거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도 인프라 잘 구축해놨다, 우린 될 수밖에 없어서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가 결국 실패로 돌아오면서 이 피 같은 주주님들이 정말 이런 심정들 굉장히 좀 이해가 되고, 또 최근에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심사를 통해 6개월 안으로 이 임상을 빠른 시기 안에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이야기가 뭐가 나왔을까요? 심사 클래스 2로 분류를 하면서 내년 초까지 연장했다라는 게 가장 좀 악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에도 이 HLB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끌고 가면서 이 시비 발행이나 이 유상 증징에 대한 이력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 고점 기준으로 현재 주가 봤을 때 약 48.8%나 더 감소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이오플로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오플로우가 이오 패치 특허 분쟁에 있어서 장기간 동안 이슈가 부각이 됐었고, 이 현재 재무 자체도 좀 좋지가 않습니다. 재무도 지속적인 적자 폭에 이 매출은 나오곤 있지만 이 마이너스 400억이나 되는 이 영업이익을 감안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이오 패치도 실질적인 매출이 좀 늘어난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이런 속상한 마음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주주님들 상대로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뢰도가 바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기준 현재 주가를 봤을 때 약 85.6%나 감소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 대업 안에서 또 좋은 바이오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당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바이오 기업들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 이 투자 마인드라는 것은 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첫째, 바로 기술력 검증이 부족해서 자주 임상을 실패했던 기업들은 이 애초에 승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를 했을 때는 두 번, 세 번 이 가능성은 있지만 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여러 이력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기업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이 바이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적자면 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바이오 기업들 대다수가 적자 아닌가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이 실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좋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적자 바이오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시비 발행이나 그리고 유상증자, 그리고 이 유상증자 자체가 주주 대상으로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세 번째는 과도한 홍보와 이제 잦은 재탕 이슈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CEO가 우리는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 이야기를 한 번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런 기대감을 부풀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대주주 지분이 낮고 유중 이 시비 반응 이력이 있었던 기업이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이슈가 없어서 관심을 못 받는 기업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 코스닥 이제 거래대금도 보면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돌지가 않는데, 이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보장도 확신하기는 어렵고, 또 추가적으로 이슈가 다가온 기업들은 우리가 바이오 같은 경우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임상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K세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만 있는 말이죠. 이런 이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다가온 기업들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주가의 차트를 봤을 때 현재 역배열 형태의 지속적으로 악성 매물이 쌓여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도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에서 잦은 이런 윗꼬리가 달린, 윗꼬리가 아니면 엄청 크게 달린 이런 모습을 또 형태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6가지 내용들 참고하면서,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조심하는 기업들 설명드린 것처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이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